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어가는 음악계 명사들을 모셔서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석. 오늘은 국립해양경찰 관현악단의 지휘자 배지원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 저희가 소개할 때 멋진 인사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네,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국민들께 멋진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정경의 클래식 듣는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립해양경찰 관현악단장 경위 배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네네. 지난번에 국립 합창단 단장님도 나오시고 네네. 또 국립 경찰 교향악단. 교향악단 네. 단장님 나오셨는데 이 기관이 다르죠? 네, 경찰하고 우리 해양경찰청은 다른 기관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국립 경찰 관현악단은 교향악단은 행정안전부 소속. 네, 경찰청, 그렇죠. 그리고 해양수산부 소속이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헷갈리시나 보네요.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합창단.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멋지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공격을 하셔가지고 헷갈리는 사람으로 돼서 속상한데 잘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단장님 네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코비드 상황이라 쉽지는 않죠. 사실 얼마 전까지는 조금 나았죠. 네. 그래서 활동을 막 재개하려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또 이제 오미크론을 통해서 또 확산세가 이제 강화되면서 사실은 이제 연주 활동은 못 하고 준비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복을 최초로 입고 네. 나오셔서 너무 근사합니다. 청취자분들 어떻게 보이시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네. 왜냐하면 네네. 제가 그래서 아까 오프닝 때 보이는 라디오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경찰과 해양경찰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국민들께서 아시지 않을까 단장님 덕분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양경찰과 경찰의 차이점은 뭔가요? 크게는 이제 관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또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제 뭐 대부분의 일들을 경찰청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바다와 또 그 연안에 그리고 해양 주권 수호를 우리 해양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해군과 해양경찰의 차이점은 뭔가요? 군과 경찰은 이미 군의 세력과 네. 어떤 그 하는 일들이 다른 점은 알고 계시죠. 네. 마찬가지 해군과 해경도 어떤 목적이 조금 다른 거죠. 우리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같은 일이지만 하는 영역에서는 또 먼 바다 그리고 또 어떤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서는 군이 역할을 한다고 치면 우리 이제 시민들과 서민들 그리고 주권 수호 그다음에 어적 자원들을 보호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가 간의 예, 문제는 해군이 네, 해결을 하고 네, 이제 나라 안에 그렇죠. 우리 이제 이 민생. 에 관련된 부분을 네. 해양경찰이 한다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저희가 언론에서 보면 중국 어선들이나 네네. 외국 어선들에 관련된 부분 또 독도에 가면 일본이나 이렇게 네. 서로 대치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경이 하는 거 보면 또 국가 간의 경찰들과도 공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해양 경찰이 코스트 가드라고 이제 불리우는데요. 네. 이제 외국에는 또 폴리스와 코스트 가드의 또 이 어떤 차이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폴리스로 본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코스트 가드로서 해안 경비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 총체적으로 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일단 일차원적으로는 뭐 방금 말씀하신 이제 불법 조업 어선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측에 있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군과 또 외교부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좀 어려운 얘기를 아닙니다. 시켜가지고 클래식 방송인데 뭔가 이 국민들에게 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저는 네. 의미가 있었는데 네. 단장님 약간 살짝 불만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 불만이 아니라 네. 갑자기 예. 예. 대본에 없는 이야기를 당황하셨죠. 괜찮습니다. 예. 늘 하지만 분명히 많은 국민들께서 정확히 더 아셨으리라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본청에 계신 청장님 지금 배지원 단장님이 열을 하고 계시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자세한 말씀 나누기 전에 지휘자 배지원 단장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국립해양경찰 관현악단장
으로 임명된 배지원 경위는 덕원예고와 추계예술대학교 관현악과를 졸업하셨고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음악회, 경기문화재단 주최 어려운 음악회 촉천연주, 한러 해상합동훈련 러시아 교민 초청음악회, 여수 엑스포 시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 해경 해군 창설 최초 합동 호국음악회, 인천 연수 시페스타 문화축제, 제2회 베일기의 문화축제 등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 기념음악회에서 주의를 하셨고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300회 넘게 열어서 공연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해 100회가량의 외부 공연을 하는 국립해양경찰 관현악단이 아주 다양한 레퍼토리를 갖추고 국민에게 친근하게 또 선보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경찰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일조하고 계십니다. 소개를 너무 근사하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지휘자 배지원 단장님을 모시고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도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뒤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 언급했지만 단장님, 해양경찰 관현악단이 네네.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100회 이상 네, 100회 이 정도. 국민을 위해서 공연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마음껏 공연할 수 없어서 단원분들 좀 아쉬우시겠어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아쉬운데 우리 단원들 역시 재능이라는 것은 사실 발휘를 하는 무대가 있어야지 네. 돋보이는 이제 결과물이 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매진하고 뭐 하는데 보여줄 기회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하고 아마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죠? 네. 그때는 행사 많았죠. 예,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셔서 예. 제가 해양경찰 관현악단 성악병 출신입니다. 네. 네, 아. 2년이 좀 됐죠. 네. 국립해양경찰 네. 관현악단에 대해서 멋지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해양경찰 관현악단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경찰 관현악단은 1986년도에 10월 10일 날 창단됐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이제 35년이 넘었죠? 그러네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네. 그때는 이제 의경들 30여 명과 초대 악대장님 그리고 2대 대장님, 3대 대장님 모시고 네. 제가 이제 4대 단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이제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물론이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행사, 한러 합동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어떤 문화 축제 그리고 특히 이제 소외계층에는 여러 이제 부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해안가도 사실은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데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문화의 어떤 니즈를 저희가 좀 충족하고 또 해양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멋지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근무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2년 2개월 동안 이 실상을 말씀드리면 진수식이라고 하죠. 네, 진수. 진수식. 이 배가 지어졌을 때 저희가 네. 조선소에 가서 맞습니다. 이 배가 다 지어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바다에 악단이 가서 네. 행사를 하는데 이게 가을에 지어지면 참 좋은데 여름이나 겨울에 지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겨울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얼마나 추운지 그 부둣가에 눈이 오는데 저희가 이제 악기를 불고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발이 얼어서 움직이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그때 기억이 그냥 거의 생생하게 납니다. 생생하게 나시네요. 하루에 3번, 4번 행사를 전국을 돌면서 했던 기억도 나고. 네, 왕성하게 활동했었죠. 예, 그때는 군기가 좀 엄격해서 이 바지가 구겨지면 안 돼서 저희가 버스에서 이동을 할 때 바지를 네네. 벗고 팬티 바람으로 이동했던 기억도. 그거는 좀 과장된 거 같아요. 예. 좀 제가 이미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아주머니 옛날. 근데 저는 그게 나쁜 교육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네네. 그만큼 국민들에게 저희가 구겨진 옷을 보여주지 그렇죠. 않고 정확한 이 복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한 거 저는 좋은 쪽으로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정클클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휘자 배지원에게 네네. 이 지휘로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제가 앞서 오프닝 때 보니까 네. 우리 정 교수님도 지휘를 꿈꾸시는 분 같은데 사실 지휘에 대한 것은 네. 저는 아주 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항상 도전하고 공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휘라는 자체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더니 소통과 공감 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네 지금 사회들이 아무래도 코비드 때문에 점점 이렇게 위축되고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온라인 비대면을 통해서만 이렇게 만나뵐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통하는 기회들이 많지는 않고 음. 또 방법도 제한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소통이란 것을 제가 이제 지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단원들과 있으면 제 혼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 악기들이 호흡이 되고 그 공간 안에서 공감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휘는 소통과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지원 단장님에게 지휘는 소통과 공감이다. 아무래도 그 전에 나왔던 지휘자님하고는 좀 다른 또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현직 바이올리니스트시고 또 네. 함께 우리 악단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겸손하게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어린 시절이 네네. 궁금합니다. 음악적 재능을 발견한 때는 언제인가요? 사실 이건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창피한데 네. 해도 됩니까? 아 물론이죠. 말씀해 주십시오.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의 추천으로 네. 저희가 이제 3남매인데 다 피아노 교육을 받았어요. 오. 그러다가 중학교에 갔는데 현악반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선인중학교인데 현악반에서 그 현악반 모집을 하는데 그 피아노를 전공한 그러니까 쳤던 사람들을 이제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현악반에 들어가게 됐고 비올라라는 악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바이올린이 아니라. 네네네. 아. 그러다가 이건 비올리스트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중학생 현악반에서 이루어지는 합주들이 이렇게 막 화려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비올라라는 악기가 그 당시엔 좀 재미가 없었나 봐요, 제가. 아니, 그래서 네.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좀 바꿨고 그리고 꿈을 한번 도전해 보자 해가지고 예구를 이제 시험을 쳐보자고 해가지고 사실 1년이 안 된 시기 만에 예구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초석을 다지고 또 예술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또 예술대학을 마치고 또 이곳에 이제 오게 됐죠. 뭐 자기 자랑 해도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1년 만에 예고 들어갔다 그러고 야 정말 단장님 대단하신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국에 비올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속상하시겠다. 비올라가 왜 재미없는 악기입니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비올라 너무 사랑하고 제가 비올라를 연주를 또 해요. 네. 지금은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수습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배지원 단장님의 추천곡을 들어보겠습니다. 핸델의 할보르센 파사칼리아 네. G단조를 가져오셨는데 네네. 어떻게 추천하시게 됐는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곡에 네. 대한 사연도 좀 있습니다. 이제 제 어릴 때부터 네. 지금까지 가장 친한 친구 있습니다. 첼리스트 박주성님이라고 네. 그 친구랑 이제 SMA라는 서울 음악학회, 서울 뮤지션스 아카데미라는 모임을 통해서 그 저희가 좀 순수 예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그 지금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그 SMA가 이제 어떤 캠프가 끝나고 반드시 이제 연주회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럴 때 저희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강주일 선생님께서 우리 박주성 군님과 저하고는 이 파사칼레를 한번 해봐라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네. 둘이 너무 이게 사실은 뭐 잘 맞기도 하면서 또 안 맞기도 하고 그걸 계속 고쳐나가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만나서 이걸 연습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대에도 많이 섰고 해서 네. 우리 저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곡이 이 곡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주성 첼리스트와 함께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배지원 단장님이 연주를 많이 하셨던 핸델의 할보르센 파사칼리아 G단조를 율리아 피셔의 바이올린과 다니엘 밀러 쇼트 첼로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배지원 단장님이 추천하신 핸델의 할보르센 파사칼리아 G단조를 율리아 피셔의 바이올린과 다니엘 밀러 쇼트 첼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5693님 항상 인자하시고 다정하신 우리의 리더 배지원 악단장님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경 신기범 충성. 아 이거 야 아니 근무 시간에 문자 보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잠시 허락을 했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그럼요. 장난입니다. 오늘 악단장님 출연하시는데 예. 지상파 나오시는데 모든 단원들이 봐야죠. 댓글 안 달면 제가 혼낸다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시우님 저는 군악단 특히 멋지더라고요. 군대라는 특수한 이미지에 어우러져서 뭐랄까 절도 있는 연주. 그렇죠. 네, 군악대만의 또 이 멋이 있죠. 1281님 포르투갈 여행 갔다가 포르투 상펜투역에서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연주를 감상할 기회가 있어 영상으로 담은 게 있는데요.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군요 하면서 보이는 라디오에 아 세상에 어, 이 포르투갈. 포르투갈 경찰 악단인가 본데요. 예, 그런 걸로 좀 추정은 되네요. 예, 추정됩니다. 전문 용어. 예, 야, 우리 청취자분께서 또 포르투갈의 경찰 악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고맙습니다. 1281님 귀한 자료. 어망용님, 인천 송도에 해양 경찰청 있는데 거기에 계신 건가요? 답해 주시죠. 네, 거기서 왔습니다. 인천의 송도에 있는 해양 경찰청이 본청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알려주셔야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928님, 단장님은 코로나가 끝나고 공연을 자유롭게 하게 된다면 첫 기념 공연으로 어떤 음악을 선곡하시겠습니까? 궁금합니다. 음악에 젖어 사시는 분들은 코로나의 끝을 어떤 음악으로 표현하실지 아, 상당히 의미 있는 대답해 주십시오. 네, 말씀이시네요. 예. 첫 곡을 정하는 것보다 공연 장소를 저는 정했는데 네, 우리 해양경찰청이 이제 2006년 5년이죠. 12월 달에 이제 그 연안부두에서 송도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네, 벌써 이제 15년 동안 됐는데 거기 강당에서도 굉장히 공연을 많이 했어요. 네, 본인도 하셨죠? 네. 네. 거기서 애국가도 대통령이었을 때 많이 불렀습니다. 네, 많이 부르셨죠. 네,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강당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시민 여러분들을 좀 초청해서 한 400여 분 초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연을 하고 싶고 어떤 음악을 선곡하시겠어요? 그럼 추천해 주시면 제가 네, 오! 엄황용 선생님 곡을 아니 어망용님은 네. 위에 계신 분이고 0928님이신데 아, 잠깐 네네네. 하냐. 그러면 0928님이 0928님이 추천하시는 모든 음악을 다 연주하실 수 한 있어요. 곡은 그중 한 곡은 꼭 연주하겠습니다. 이야, 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제가 0928님 좋아하시는 음악 추천해 주시면 해양경찰청 관현악단에서 코로나 마치고 연주를 해드린답니다. 네, 야, 정 교수님도 초청해 달라고 하면 같이 합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긴장하시. 오늘 방송이 즐겁네요. 예, 제가 헤드폰이 다 날라갔습니다. 세상에 너무 즐겁습니다. EBS FM 정경의 클래식 오늘은 배지원 단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소감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앞에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장님, 네네.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악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악단의 단장으로서 지휘자를 하셔야 하지만 또 본인의 전공 메이저는 바이올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와 지휘의 매력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시기적으로 보자면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뭐 코리안 슈폰이나 뭐 이제 엑스트라로 나가면서 연습하고 또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이제 저희 대학에서 또 자체 이제 체인버 오케스트라 만들어서 네, 활동하고 했던 사실은 연주자로서는 그 악기 연주자로서는 바이올린에 굉장히 그냥 그래서 묻어 살았죠. 네, 빠져 살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지휘는 이제 이곳에 제가 국가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는데 사실은 지휘 매력으로 보자면 지휘가 더 매력적이죠.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 악단 자랑 좀 해주세요. 악단 단원 중에 아주 또 유명하신 분이 계시다고. 네. 다른 악단 분들이 좀 섭섭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자랑을 안 할 수 없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악단이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의무 경찰로 군 복무하는 친구들이 이제 와 있습니다. 네, 그 친구들 중에 얼마 전에 이제 입대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병윤이라는 대원이 있는데 네, 이제 BY라고 네. 래퍼입니다. 오. 유명한 래퍼인데 BY. 예, BY. 어. BY 실명은 이병윤인데요. 그 친구가 이제 해양경찰에 자원 입대해서 네. 지금 의무 경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뮤지컬 네네네. 배우나 네네네. 또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좀 언급 좀 해주세요. 네네. 사실 네. 제가 이제 단장으로 취임을 14년 이후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악단이 국민들하고 조금 더 다가가기 쉬울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마술사를 의경으로 뽑아가지고 마술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또 이렇게 이제 성악가를 뽑아서 운영하기도 하고 이제 현재는 뮤지컬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연기와 노래가 다 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4명을 지금 뽑아가지고 네. 그들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마침 얼마 전에 12월 3일 날 네. 그 소비자의 날이라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국무총리님 모시고 네. 행사를 했는데 그때 또 총리님 축사 다음에 바로 연주를 하면서 총리님께서 너무 멋있다는 극찬을 해주시고 김부겸 총리께서 네, 네 직접 해주시고 근데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요즘 방역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사진 네. 안 찍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계속 알겠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자, 배지원 단장님이 추천해주신 곡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악장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 곡에도 이 작품에도 혹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전악장 다 좋지만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2악장 왈츠를 좀 추천했는데요. 이 곡 역시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선배인 박성봉 비올리스트와 그다음에 지금의 이제 아내가 되신 이보연 바이올리스트 그분들의 어떤 입금을 통해서 저희 학생들 오케스트라였어요. 리더가 없이. 그러니까 밤새 연습하고 공연 나가고 어떤 때 스탠딩 연주하고 또 보수는 당연히 없죠. 그때 굉장히 많이 열정을 가지고 연습했었던 곡입니다, 이게. 그래서 네. 이 곡은 들을 때마다 사실은 그때 기억이 나고 네. 사실 1악장이 좀 굉장히 열정으로 지나갔다면 2악장은 잠깐 쉬는데 절대 쉬지 않거든요.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들으시겠지만 이 왈츠의 느낌을 살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제 고음부와 그다음에 저음부에서 주고받는 그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넘어가는 타이밍에서 어떻게 받을 거냐 라따떼따따빰 이야빠빠빠빠빰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런 타이밍도 한 번씩 들어보시면은 좀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아주 유명한 드라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오징어 게임이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예, 오징어 게임에 이 음악이 나와서 네, 맞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자,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악장을 루이지 피어바거 지휘하는 아르키디 산타 체칠리아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악장을 루이지 피어바거 지휘하는 아르키디 산타 체칠리아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문자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게 다 소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 5784님, 배지원 단장님 소개를 받고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악장을 들으니 뭔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곡을 설명해 주시니까 이렇게 바로 또 피드백이 오네요. 2135님, 지원아, 나의 최애 프로에 나왔구나. 화이팅. 창원 해경서 이호영 경사. 호영이 형 보고 계시는구나. 고맙습니다. 이호영 경사님, 최애 프로그램이시군요. 또 제가 해양경찰청 출신인데 이렇게 또 저희 프로를 좋아해 주시니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보라님, 지금 해양경찰청 관현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BY님 공연도 기대할게요. 클래식과 랩을 접목한 합동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BY님 언급하시니까 바로 우리 이보라님 많이 듣던 이름인데 예, 이보라님, 네, 저랑 네. 같이 사는 예, 사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출연을 하시면은 사모님들이 다 문자를 우선 보내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지난번에는 그 네. 트럼펫에 우리 네, 또 아인찬 안희선 사모님께서 약간 집에서 듣던 정보와 다르다고 보내주셔서 저희가 한번 스태프들과 함께 쓰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보라님 반갑습니다, 사모님. 박지혜님, 해양경찰 관현악단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기 상어도 연주해 주시던데 네.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수준 높은 아기 상어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편곡을 많이 해가지고 이야, 다 기억을 이렇게 해주시는 또 네. 국민들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경 노민욱, 일경 조금성, 이경 최지상 그 외 많은 단원들께서 응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충성과 함께. 이거 약간 압박이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 선임. 즐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단장님. 네네. 코로나 이전에는 한 해 100회 넘는 공연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014년 지휘자로 취임하였으니까 지금 한 16년, 17년 가까이 되신 거잖아요. 7년. 죄송합니다. 7년. 7년 동안 그러면 거의 뭐 7, 800개 이상 네. 하셨을 텐데 뭐 다 기억에 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조금 어떤 분들은 좀 멍청하다 하실 수 있는데 네. 공연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요, 사실은. 그 만나 뵙고 찾아뵙고 하는 게 소중한 기억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좀 사실은 이게 추천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이 음, 어떤 게 기억에 남느냐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추려봤는데 네. 첫 번째는 제가 14년 그 취임한 이후에 그 보령에 있는 외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외연도에 이제 섬에서 보령 시립합창단하고 저희하고 합동 공연을 했어요. 시립합창단과 함께. 네네네. 네. 그래서 전반부는 시립합창단, 후반부는 저희 악단이 했는데 이제 보령에 넘어가야 되잖아요, 외연도에. 네. 그래서 저희 함정을 타고 악기를 싣고 대원들을 태워서 2시간을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어, 거기 내려서 또 악기를 옮기고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또 소수이시고 또 클래식 음악을 접하기 어렵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굉장히 소중히 여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아직도 제가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연주인데 보육원이라고 인천에 작은 보육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여러 군데 있지만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가서 1시간 정도 공연을 하고 왔는데 그 5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운전도 하고 막 데리고 다녔어요. 대원들을 데리고. 근데 차에 타서 이제 다 싣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데 창문을 열으라고 하더니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어서 그랬더니 손을 안 놔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손행이 느낌이 좋았고 또 놓기 싫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네. 음악을 듣고. 그리고 또 이 촉각이랄까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 관계나 그 다가감이 그 낯설고 그다음에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또 올 거냐고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꼭 다시 빨리 올게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고 계속해서 그 얼마나 이렇게 그들한테는 소중하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그런 연주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또 손길을 저한테 이렇게 내민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좀 울컥하네요. 예, 그러네요. 단장님께서 네네네. 갑자기 울컥하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단장님께 질문할 게 이렇게 많은데 오늘도 벌써 시간이 저희가 이렇게 훌쩍 가서 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단장님. 네, 국립해양경찰관현악단의 지휘자로 이제 네네, 젊은 단원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에너지를 서로 주고 받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네, 인간 또 배지원, 또 네.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로서의 네네. 꿈은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저희 와이프를 이제 만나서 10년째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돌이켜 보니까 쉼 없이 사실은 좀 왔어요. 대학 예고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그다음에 바로 여기 입사해가지고 28살에 입사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혼여행 가서 처음으로 휴가를 보내고 그 쉼 없이 좀 달려온 것 같아서 꿈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채 그 바로 앞날만 다가보고 또 생각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제 늘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은퇴 후에 그 우리 후배들 그리고 또 음악인들을 위해서 작은 홀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주도 하고 그다음에 또 후학 양성하는데 레슨실로도 또 개방해주고 이런 작은 꿈을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큰 꿈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또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하영님 뭉클하네요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1928님 너무 뭉클해요. 5살 아이가 얼마나 감명을 받았으면 표현은 못하고 손을 잡다니 흑흑 얼른 코로나 끝나고 첫 번째로 달러가셔요라고 네. 하셨습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은 국립해양경찰관현악단 배지원 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그의 꿈은 쉼없이 달려온 지금 또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소박하게 음악 활동을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클래식 음악을 가지고 국민들께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하는 이런 모습들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깊은 울림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 또 바다를 지켜주시면서 네.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양경찰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추천하신 곡 들으면서 방송 마치려고 합니다. 드보르작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 번호 104 중에서 3악장 피날레를 양성원의 첼로, 스테넥 마칼 지휘,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정경의 클래식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일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멋있게 제가 경례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충성! 안녕!